여러분, 16세기 초 유럽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도시가 중앙아메리카의 심장부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우뚝 솟아 3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번성하며 살아가던 이 도시는 정교하게 짜인 수로와 웅장한 피라미드 신전, 그리고 활기 넘치는 시장으로 가득 찬 문명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찬란했던 도시는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폐허로 변해버렸고 그 잔해 위에 새로운 문명이 세워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놀라운 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잃어버린 문명의 심장, 테노치티틀란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자랑하며 번영했던 이 도시의 웅장한 모습들을 상상하고 미지의 문명이 맞이한 파멸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류 문명의 위대함과 취약성, 그리고 문명 충돌의 비극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문명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었는지 그 충격적인 서사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테니까요. 테노치티틀란의 이야기는 아즈텍인들의 오랜 전설과 신성한 예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으로부터 메추라기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있는 곳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라는 신탁을 받았다고 전해지죠. 끝없이 펼쳐진 테스코코 호수의 척박한 섬에서 이 기이하고도 운명적인 광경을 발견했을 때 아즈텍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영원한 터전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이 온통 물로 둘러싸여 있어 농경에 불리하고 거주 환경도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이 신성한 예언을 굳게 믿고 위대한 도시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호수 위에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도시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말이죠. 호수 위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즈텍인들은 놀라운 지혜와 기술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치남파라고 불리는 독특한 인공섬을 만들어 농경지를 확보했죠. 호수의 진흙과 유기물을 쌓아 올리고 나무 말뚝으로 튼튼하게 고정하여 만든 이 치남파는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비옥한 밭과도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풍부한 옥수수와 콩, 호박 같은 작물들을 길러냈고 이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도시 인구를 먹여 살리는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경이로운 생산성을 창출해낸 아즈텍인들의 창의적인 지혜와 끈기에 감탄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렇게 탄생한 테노치티틀란은 당대 그 어떤 유럽 도시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와 웅장함을 자랑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웅장한 피라미드 신전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이 신전들은 그들의 신앙과 권위를 상징하는 압도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또한 먼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을 도시 곳곳으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수로망은 테노치티틀란의 생명줄과도 같았죠. 이 수로들은 단순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위생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육지와 도시를 잇는 여러 개의 거대한 둑길과 다리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했으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기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의 중심에는 틀라텔롤코라는 이름의 거대한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상품들을 사고 팔았죠. 옥수수, 콩, 호박 같은 기본적인 식량부터 화려한 깃털 장식, 섬세하게 세공된 금은 보석, 그리고 멀리서 온 진귀한 물품들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활기 넘치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 아즈텍 제국의 경제적 번영을 상징하는 심장이었으며 정교하게 조직된 사회 시스템과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뒷받침되었기에 그토록 거대한 규모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즈텍 문명은 또한 뛰어난 지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천문학 지식을 바탕으로 농업과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정밀한 달력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그림 문자는 제국의 역사와 신화를 기록하고
세대를 넘어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죠. 아즈텍 제국은 주변의 수많은 부족들을 지배하며 광대한 영토를 아우르는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종교관은 다소 충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태양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심장이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믿었기에 이러한 의식이 제국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처럼 경이로움과 미스터리, 그리고 다소 잔혹한 신념이 공존했던 테노치티틀란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독특한 문명을 꽃피웠던 것이죠. 테노치티틀란이 그토록 독자적인 문명을 꽃피우며 번영을 누리던 16세기 초, 그들의 고립된 세계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1519년, 멕시코만 해안에 지금껏 보지 못했던 거대한 배들이 나타났고, 그 안에서 기이한 모습의 침략자들이 상륙했죠. 그들은 번쩍이는 철 갑옷을 입고 낯선 짐승인 말을 타고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불을 뿜는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 정복자들이었죠. 아즈텍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미지의 존재이자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아즈텍 제국의 황제 몬테수마 2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설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깃털 달린 뱀의 신, 케찰코아틀이 동쪽 바다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기이하게도 스페인 정복자들의 모습은 그 예언 속 신의 형상과 묘하게 겹쳐 보였던 겁니다. 몬테수마 황제는 이들이 신의 현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침략자들을 무력으로 막기보다는 오히려 환대하고 막대한 보물까지 선물하며 그들의 신성함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심리적 동요는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죠. 스페인 군대는 아즈텍 제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압도적인 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즈텍 전사들이 날카로운 흑요석검과 방패로 무장했던 것과는 달리 스페인 병사들은 견고한 철제 갑옷으로 몸을 보호했고 멀리서도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화승총과 대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타고 온 말은 아즈텍인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괴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말 위에서 휘두르는 칼날은 아즈텍 전사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죠. 이러한 기술적 격차는 단순한 무기의 차이를 넘어 두 문명의 전쟁 양상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의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 전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아즈텍 제국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주변의 수많은 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죠. 아즈텍 제국은 인신공양과 곡물 요구로 주변 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기에 코르테스는 이들의 적개심을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아즈텍의 억압에서 당신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많은 부족에게 매력적이었고 결국 스페인 군대는 수만 명에 달하는 현지 부족 전사들을 동맹군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소수의 스페인 병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군사력이었죠. 몬테수마 2세의 환대 속에 스페인 군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테노치틀란의 심장부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호수 위의 도시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경이로움은 기록으로도 전해질 정도입니다. 정교한 수로와 웅장한 신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유럽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장관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환대와 감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아즈텍인들의 종교의식을 야만적이라 비난하며 그들의 신전을 더럽히기 시작했고 황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즈텍 민중은 자신들의 신성한 장소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며 점차 분노에 휩싸였고 몬테수마 황제의 유화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두 문명 간의 긴장과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테노치티틀란의 평화는 깨지고 불길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문명은 과연 미지의 침략자들 앞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비극적인 서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서사의 첫 장은 몬테수마 2세의 환대 뒤에 숨겨진 스페인군의 잔혹한 본성이 드러나면서부터였죠. 스페인 병사들이 아즈텍의 신성한 장소를 모욕하고
황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테노치티틀란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급기야 템플로 마요르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페인군은 평화로운 종교 의식을 치르던 수천 명의 아즈텍 귀족과 사제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이는 아즈텍 민중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몬테수마 2세의 유화적인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즈텍인들은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고, 스페인군은 테노치티틀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1520년 6월, 이른바 슬픔의 밤, 라 노체이 트리스트, 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코르테스와 그의 병사들은 어둠을 틈타 도시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즈텍 전사들의 맹렬한 공격에 수많은 병력을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도주해야만 했죠. 호수 위에 놓인 좁은 다리 위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스페인 병사들의 모습은 그들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는 잊고 싶은 굴욕적인 패배이자 아즈텍인들에게는 잠시나마 되찾은 승리의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코르테스는 멕시코 해안으로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했고 아즈텍 제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불만을 품은 부족들을 다시 규합하고 더 많은 스페인 병력을 충원하여 테노치티틀란을 향한 대규모 재침공을 준비했습니다. 칼과 화기, 말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의 위력은 여전했고 코르테스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치밀한 전략으로 아즈텍 문명의 심장을 노렸습니다. 이때 테노치티틀란에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재앙이 덮쳐왔습니다.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였죠. 스페인 정복자들이 본의 아니게 가져온 이 질병은 아즈텍인들에게는 전혀 면역력이 없는 미지의 역병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도시를 휩쓸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웅장했던 테노치티틀란은 순식간에 거대한 병원과 묘지로 변해버렸고 아즈텍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염병은 아즈텍 전사들의 사기를 꺾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이 질병은 스페인군의 총칼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 아즈텍 문명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질병으로 황폐해진 도시를 향해 코르테스는 1521년 마침내 최후의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테노치티틀란을 완전히 포위하고 도시로 연결된 모든 수로와 다리를 파괴하여 물과 식량 공급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호수 위의 도시 테노치티틀란은 거대한 덫에 갇힌 채 고립되었고 아즈텍인들은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계속되는 질병 속에서 처절하게 저항해야만 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수적 우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 천연두 앞에서 아즈텍 전사들은 용맹하게 싸웠지만 그들의 저항은 절망적인 사투에 불과했죠. 수개월에 걸친 처절한 공방전 끝에 장엄했던 테노치티틀란은 결국 불타올랐습니다. 웅장한 피라미드 신전들은 무너져 내렸고 정교한 수로와 번화했던 시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때 30만 명의 인구가 살던 호수 위의 낙원은 연기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아즈텍의 젊은 황제 쿠아우테목은 스페인군에 붙잡혔고 그의 항복과 함께 아즈텍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521년 8월 13일 테노치티틀란의 함락은 단순한 도시의 멸망을 넘어 거대한 문명의 종말을 알리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죠. 이처럼 테노치티틀란은 스페인 정복자들의 탐욕과 압도적인 군사기술, 그리고 예측할 수 없었던 천연두라는 재앙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문명이 이토록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문명 충돌의 한복판에서 테노치티틀란은 강인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